아침에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어구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마트에서 쌀 10kg 포대를 들어 올리려다가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와서 포기하신 적은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주저앉으시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파서 벤치를 찾아 헤매신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며 체념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근육 손실의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원장입니다.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현재는 서울 강남에서 시니어 건강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당시 68세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기력이 없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심지어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나이에 비해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죠. 의사인 제가 봐도 뚜렷한 질병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식단을 3개월간 꼼꼼히 기록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밥을 3끼 드시고 반찬도 드시고 간혹 고기도 드셨지만 실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보니 하루 25g도 안 됐던 거예요. 68세 남성에게 필요한 단백질량이 최소 55g인데 절반도 못 드시고 계셨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제가 운영하는 클리닉에 오시는 60대 이상 환자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무려 85%가 권장 단백질량의 70%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5년간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공동으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단백질 섭취 패턴과 근육량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을 실천한 그룹은 6개월 후 근육량 12% 증가, 보행 속도 25% 향상, 계단 오르기 능력 40% 개선, 일상생활 만족도 68% 상승되었고, 반면 기존 식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근육량 5% 감소, 보행 속도 변화 없음, 피로감 증가가 나타났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십니다. 71세 최영숙 님이었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원장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고 시장 가는 것도 버겁고 심지어 머리 감기조차 팔이 아파서 힘들 때가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식단 조절법을 정확히 따라 하신 결과 3개월 후에는 원장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시며 진료실에 활기차게 들어오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요가 수업까지 등록하셨고 지금은 등산 동호회 활동까지 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는 고기도 먹고 두유도 먹는데 계란도 매일 먹고 있어요. 우유도 마시고 두부도 먹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드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단백질 함량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계란 한 개의 단백질량이 6g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시나요? 둘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20대 때와 똑같이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절반 이하예요. 셋째,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10배까지 차이 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죠?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우리 의료계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자세히 보지만 근육량이나 단백질 영양 상태는 거의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기력이 없다, 자꾸 넘어진다, 계단이 힘들다고 호소해도 나이 때문이에요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 문제예요. 그것도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30년 임상 경험과 5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계란의 5에서 10배 단백질을 가진 의외의 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었고 실제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본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따라 하시면 3개월 후에는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진짜 살맛 난다를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던 분이 자리를 양보하는 분으로, 도움을 받던 분이 도움을 주는 분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옆집 할머니는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 왜 저보다 훨씬 씩씩해 보여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어떤 분은 등산을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들이에요. 오늘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30년 된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튼튼한 기둥이 집 전체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둥들이 하나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아요. 기둥 하나가 조금 약해져도 다른 기둥들이 버텨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기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오신 69세 김근수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근수 님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젊을 때는 나보다 힘센 사람 없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65세에 은퇴하신 후 이상한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첫 달엔 몸이 좀 편해지는구나. 반년 후에는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지? 1년 후에는 병뚜껑 따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2년 후에는 계단이 이렇게 힘들었나? 김근수님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좋으면 힘도 좋고 연비도 좋고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많으면 힘이 좋아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연비가 좋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오래 갑니다. 피로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이 모든 게 반대가 되죠. 왜 근육이 줄어들까요?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워낙 조금씩이라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마치 은행 적금이 매년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별로 티 안 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통장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이런 신호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어구구 소리가 나요. 허리가 뻣뻣해서 곧바로 못 서요. 화장실 가는 길이 예전보다 느려요. 일상생활에서 김치통 뚜껑 따기가 어려워요. 높은 선반 물건 꺼내기가 부담스러워요. 무거운 쌀포대를 들기 힘들어요. 외출할 때 버스 계단이 높게 느껴져요. 지하철 계단에서 난간을 잡게 돼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요. 집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기가 힘들어요. 오래 서서 요리하기 어려워요. 청소할 때 자꾸 쉬고 싶어져요. 이 중에 해당하는 게 3개 이상이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변화는 되돌릴 수 있어요. 김근수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제가 김근수님께 식단을 바꿔보라고 권했어요. 특별한 운동은 하지 말고 그냥 드시는 음식만 조금 바꿔보자고 했죠. 3개월 후, 선생님, 병뚜껑 따는 게 수월해졌어요. 6개월 후는, 요즘 계단 오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1년 후, 선생님, 저 이번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것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단백질을 제대로 드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근육을 만들 때도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계세요. 벽돌 없이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당연히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단백질 먹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드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이 부족해요. 계란 한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6g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은 하루에 50에서 60g인데 계란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두 번째는 흡수가 잘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먹은 단백질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먹는 방법이 틀려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넣어도 새어나가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74세 이순자 어르신이 저에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는 정말 잘 먹어요. 아침에 계란 후라이, 점심에 고기 반찬, 저녁에 생선까지. 그런데 왜 자꾸 힘이 없어질까요? 저는 어르신께 지난 일주일 동안 드신 음식을 다 적어보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일주일 후 어르신이 가져온 식단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의 실제 식단은 월요일 아침 계란 후라이 1개, 밥 김치, 월요일 점심 된장찌개, 밥, 나물 3가지, 월요일 저녁 생선구이 반토막, 밥, 마른 반찬들. 어르신 정말 열심히 드시네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겨우 22g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양이 최소 50g인데 절반도 못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이 나옵니다. 계란 하나면 충분하다? 많은 분들이 계란 하나 먹었으니 오늘 단백질 오케이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계란 1개의 단백질은 고작 6g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100이라고 하면 계란 1개는 12점, 고기 1점 50g은 10점, 생선 반토막은 8점, 두부 한 모는 40점, 계란 하나로는 100점 중 12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고기도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잠깐 얼마나 드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드시는 고기량을 재어보면 한 끼에 40g 정도예요. 손가락 2마디 크기 정도죠. 이 정도면 단백질이 8g밖에 안 돼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67세 박영수님의 경우 나는 단백질 충분히 먹어 라고 확신하셨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하루에 45g 정도 드시고 계셨거든요. 나쁘지 않은 양이었죠. 그런데 왜 계속 힘이 없으셨을까요? 바로 흡수의 문제였어요. 나이 들면 위장이 달라져요. 젊었을 때 우리 위는 강력한 공장이었어요. 뭘 넣어도 뚝딱뚝딱 분해해서 몸으로 보내줬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요. 단백질이 덩어리째 넘어가요.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쉽게 말해서 먹긴 먹었는데 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문이 잠긴 집에 택배를 배달하는 것과 같아요. 택배는 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분들 계시죠? 아침은 바빠서 못 먹고 저녁에 몰아서 많이 먹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큰 함정이 있어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고기를 많이 드셔서 단백질을 50g 섭취했다고 해도 몸에서는 20에서 25g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마치 작은 깔때기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부으면 넘쳐 흘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72세 김옥분 어르신은 나는 고기를 많이 먹어요 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저녁 한 끼에 불고기를 한 접시씩 드셨거든요. 어르신 언제 드세요? 저녁에만 먹어요. 아침, 점심은 입맛이 없어서.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저녁 한 끼에 몰아서 먹으면 대부분이 낭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매일 미역국, 콩나물국, 육개장 다 먹어요. 하시지요. 하지만 잠깐 건더기도 드세요? 아니요, 국물만 마셔요. 건더기는 별로. 이게 바로 큰 함정이에요. 단백질은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에 있어요. 미역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국물 한 그릇 단백질 1, 2g, 미역 건더기 단백질 4, 5g. 국물만 드시면 정작 중요한 영양소는 다 버리는 셈이에요. 또 대부분이 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김치, 밥, 나는 반찬을 다양하게 먹어요. 맞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드세요. 하지만 이 모든 반찬을 다 합쳐도 단백질은 5, 6g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드시면 단백질 부족은 당연한 결과예요. 마지막으로는 건강식품으로 해결하려는 분들 많으세요. 나는 영양제도 먹고 단백질 파우더도 사 먹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시중의 많은 제품들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인공 감미료에 민감해요. 유당을 소화 못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 못해요. 결국 비싼 돈 주고 사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핵심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 말이에요. 저는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이 음식들을 테스트해봤고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만 엄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음식들이 특별하거나 비싼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마 여러분 냉장고에도 이미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랐을 뿐이죠. 바로 1등은 황태예요. 계란의 12배 단백질 파워죠. 조영희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고 국 끓이는 것도 버겁고 심지어 TV 리모컨 누르기도 손목이 아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 황태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어요. 황태요? 그거 비리지 않아요? 아니에요. 방법만 알면 정말 맛있어요.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아세요? 계란 12개와 같은 양. 소고기 300g과 비슷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대부분과 맞먹습니다. 그럼 황태 100g을 다 먹어야 해요? 아니에요. 황태는 30g만 먹어도 22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죠. 조영희 어르신이 실제로 하시는 방법이에요. 황태 2-3토막을 쌀뜨물에 30분 담가둔 후에 물기를 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그리고 무 1토막, 대파, 마늘과 함께 끓이세요. 마지막에 들깨가루 1스푼 넣으면 고소함이 한껏 올라갑니다. 황태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조영희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세요. 그리고 꼭 건더기까지 다 드신대요. 1년 정도 지나자 이제 손주들 반찬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2등은 두부입니다. 경제적이고 부드러운 단백질이죠. 71세 김만석 어르신은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고기 드시기가 힘드셨어요. 고기는 씹기 힘들고 계란은 매일 먹기 질리고 그래서 제가 두부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두부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두부 한 모음에는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3개와 같은 양 하루 필요량의 40%. 가격은 계란보다 훨씬 저렴하죠. 더 좋은 점은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김 어르신은 두부 요리를 골고루 바꿔가면서 꾸준히 드셨죠. 이제 고기 안 먹어도 힘이 나요. 김만석 어르신은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두부의 중요한 팁 한 가지,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가 단백질이 3배 더 많아요. 3등은 병아리콩입니다. 작지만 강한 완전 단백질이죠. 69세 박정숙님은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3, 4일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병아리콩을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아리콩 100g에는 20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해결, 혈당 조절 효과는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작은 콩에 이런 영양이 다 들어있다고요? 박정숙님은 1kg를 사서 하룻밤 물에 불려 압력 솥에 30분 삶은 후 한 컵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신 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셨어요. 밥 지을 때 한 줌 샐러드에 뿌리기도 하고 간식으로 그냥 먹고 죽 끓일 때도 넣으셨어요. 이제 매일 시원하게 화장실 가요. 박정숙님은 변비도 해결되고 체력도 좋아져서 요즘 공원에서 친구들과 게이트볼까지 하신다고 해요. 4등은 들깨 작은 한 스푼의 큰 힘을 갖고 있어요. 75세 이기용 어르신은 고혈압과 혈관 건강이 걱정이셨어요. 약은 먹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들깨를 권해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들깨 한 큰 술리에는 3g의 고품질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기용 어르신은 나물 무침에 국도 드시기 전에 한 스푼, 밥 지을 때 한 스푼 넣기, 볶은 들깨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도 드셨어요.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 혈압 정상 범위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셨죠.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들깨는 하루 한두 스푼이 적당해요.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5등은 시금치와 버섯 마이너스 칼로리 걱정 없는 단백질입니다. 73세 최순희 어르신은 살이 너무 쪄서 무릎이 아프셨어요. 단백질은 먹어야 하는데 살은 빼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제가 제안한 게 시금치와 버섯이었어요.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높은 마법. 아무리 많이 드셔도 칼로리 걱정이 없어요. 최순희 어르신은 6개월이 지난 지금 7kg 감량 성공. 무릎 통증도 사라졌어요. 팁 하나 더 드리면 시금치는 떫은 맛 제거를 위해 살짝 데치고 버섯은 종류를 바꿔가며 드셔보세요. 이 5가지 음식의 한 달 비용은 고기로 채우는 단백질보다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단백질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5가지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클리닉에 쌍둥이 자매가 오셨어요. 72세 김순옥, 김순자 자매분이었는데요. 놀라운 건 똑같은 식단을 6개월간 드셨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김순옥님은 근력이 크게 향상되어 활기찬 일상을 지내시는데 김순자님은 별다른 변화 없이 여전히 피곤하다고 하시거든요. 선생님,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똑같이 먹었는데 바로 먹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두 분의 식사 패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순옥님, 아침 7시 황태국 두부찜, 점심 12시 병아리 콩밥 나물, 저녁 6시 버섯볶음 두부조림. 김순자님, 아침 거르기, 점심 간단히, 저녁 7시 하루 단백질을 몰아서 다 먹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우리 몸을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대략 20-25g 정도죠. 그 이상을 한꺼번에 넣으면 처리 못한 단백질은 그냥 버려져요. 공장에 부담만 주고 효율이 떨어져요. 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이 실수를 하셨던 거예요. 74세 박철진 어르신도 처음에는 저녁에 몰아먹기 하셨어요. 아침, 점심은 바쁘니까 저녁에 잘 먹으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3개월을 해봐도 전혀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바꿔보라고 권유드렸죠. 아침 꼭 단백질 포함해서 먹기, 점심 적당량 단백질, 저녁 남은 양 적당히. 2개월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아,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하시더라고요. 67세 안혜숙님은 단백질은 열심히 드셨는데 효과가 미미하셨어요. 알고 보니 잘못된 조합 때문이었어요.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젓갈, 김치찌개와 함께 드시면 나트륨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 대사를 방해합니다. 또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 한 잔을 좋아하셨는데 알코올이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높이는 좋은 조합이 될까요? 1. 비타민과 함께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비타민 B군, 현미밥, 비타민 B1, 달걀 노른자, 비타민 B12. 2.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들기름, 참기름 한 방울, 아보카도 반 개. 지방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3. 발효식품과 함께 된장, 청국장, 김치 한 접시, 요구르트 한 컵. 장내 환경을 좋게 해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70세 이영자 어르신은 시간 맞춰 먹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규칙을 만들어 드렸죠. 이영자 어르신의 333 법칙, 3시간마다 단백질 섭취, 3가지 이상 음식 조합, 3개월 꾸준히 실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전 7시 아침 식사, 오전 10시 견과류 우유, 오후 12시 점심 식사, 오후 3시 요구르트 과일, 오후 6시 저녁 식사. 이렇게 하니까 챙겨 먹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라고 하셨죠.
이번에는 좋지 않았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6세 최동식 어르신은 몸에 좋다니까 더 많이 먹자 생각하시고 한 끼에 단백질 50g씩 섭취하셨어요. 효과도 없고 속만 불편하셨죠. 또 다른 어르신은 비싼 걸로 먹어야 효과 있을 거야 하시며 비싼 수입 단백질 파우더만 의존하셨대요. 지속이 어렵다 보니 돈만 낭비하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을 아는 것보다 올바르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김순옥 님처럼 타이밍과 조합을 지키시면 같은 음식도 2배, 3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걸 다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나이든 나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거든요. 68세 정말순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는 요리도 서툴고 기억력도 나빠요. 복잡한 건 못해요. 정말 간단한 것만 알려주세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었어요. 3단계 시작 전략은 1단계 첫 주 딱 하나만 바꾸세요. 정말순 어르신의 첫 주 도전. 기존 아침 밥상에 두부찜 하나 추가하셨어요. 이것만 바꿔도 되나요?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아침에 더 든든하고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2단계 둘째 주 점심에 하나 더 추가. 점심밥에 병아리콩 한 줌이에요. 통조림으로 사서 넣기만 하면 돼요. 네, 그것만으로도 완벽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3단계 셋째 주 저녁에 황태국 일주일에 3-4번. 3주 후 정말순 어르신께서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복잡한 요리 안 해도 되네요. 생활에 에너지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 2, 3만 기억해 두세요. 1일 세끼, 끼니마다 2가지 이상, 3개월 꾸준히 황두병들 시 기억하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만든 거예요. 황태황, 두부두, 병아리콩병, 들깨들, 시금치 앤드 버섯씨, 황두병들씨만 기억하면 돼요. 3개월 후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정말순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하고 오후에 피곤해지는 게 덜함.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졌다고 해요. 김봉순 어르신은 계단 오르기 한결 편해지고 장보기가 덜 힘든. 이제 지팡이 없이도 괜찮아요. 조영희 어르신도.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김철수님은 등산 동호회 가입하시고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었어요. 차이점은 딱 하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영자 어르신은 81세에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81세에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상관없어요. 근육은 몇 살이든 다시 만들어집니다. 체력은 언제든 회복됩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마트 가서 두부 하나만 사세요. 오늘 저녁 반찬에 추가하세요. 내일은 아침에 두부찜 하나만 추가하세요. 또는 된장국에 두부 넣기는 어떠세요? 이번 주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황태 한 마리 사서 국 끓이기 또는 병아리콩 통조림 하나 사기 하실 수 있죠?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상해 보세요. 3개월 후의 자신의 모습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습니다. 일어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어구 소리가 나지 않아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돼요. 마트에서 장 볼 때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않아도 돼요. 1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젊어졌어요? 라고 물어봐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단백질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가장 후회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진작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시작할걸?
하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야.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달라졌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은 날이에요. 다음 주는 일주일 늦은 거고요. 다음 달은 한 달 늦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김철수님, 정말 순 어르신, 조영희 어르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3개월 후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년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